지난 첫 시간에 브리티시 인디아, 인도가 영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 거기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식민지화된 인도에서 불교가 어떻게 재발견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인데 우선 그 제목으로 학으로서의 인도 불교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인도 불교가 12세기가 되면은 12세기 말이 되면은 완전히 인도에서 사라지거든요. 인도 아대륙에서. 그래서 지금 이 무굴 시대에도 이제 불교가 이제 없습니다. 없고 그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 이제 장사하러 왔잖아요. 장사하러 와서는 뭐 정신이 없었죠. 정신이 없었고 뭐 불교를 이제 무슨 그 전문 학자나 그 고급 지식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조금 알고 있었겠지만은 영국령 인도가 되면서 이제 인도를 제대로 그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 어떤 이론 정립이 이제 필요했죠 말하자면. 그래서 인돌로지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인돌로지. 인돌로지라는 것은 이제 인도학이지, 인도학. 인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대 인도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역사, 옛날 인도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종교, 언어 이런 것을 먼저 그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도학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되고 그러니까 뭐 아시아 연구죠. 크게 보면은 에시안 스타티스인데 그러니까 아시아를 그 전까지는 뭐 장사 대상으로 무역 대상으로 이제 했지만은 이제 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식민지화하면서 뭔가 이 그 아시아 문명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연구 하이 집단으로서 이제 인돌로지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독일은 사실은 뭐 이쪽에 식민지가 없지요 사실은 아프리카 쪽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학문적으로 이제 인도 그 연구가 가장 그 앞선 것이 독일이거든요. 특히 뭐 산스크리트 같은 거는 독일이 굉장하죠. 이제 영국, 뭐 네덜란드,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말하자면 아시아를 연구하면서 이제 영국은 이제 인도를 이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 로지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고 뭐 산스크리트 문학이라든지 빨리어라든지 또 타밀어 문학이라든지 남인도에 그다음에 이제 그 벵골 뭐 벵골이라는 건 이제 지금 방글라데시라든지 또 인도의 그 콜카타라고 있지 않습니까? 타고르 같은 사람들이 다 이제 벵골어를 배경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문화 활동을 이제 하신 분이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런 이제 벵골어 연구라든지 뭐 드라비다. 드라비다라는 것은 인도를 크게 보면은 데칸 고원이라고 있습니다. 인도 그 아대륙 중간에 데칸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데칸 고원 북쪽은 인도 유로버족 아리안족들이 이제 살고 데칸 고원 이남은 이제 드라비다 원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또 타밀어 연구. 그다음에 또 파키스탄. 파키스탄 또 말이 좀 다르거든요. 우르두라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저 라자스탄, 구자라트 뭐 이쪽에 신드 지역 연구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학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세분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고전 인도학을 말하자면 연구하는 것을 이제 인돌로지라고 그러고, 이제 현대 인도학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 인도의 현재 정치라든지 무슨 뭐 경제 사회학에 이제 중점을 두고, 또 학문으로서의 인도학은, 인돌로지는 이제 고대 인도 역사라든지 또 문화, 그게 이제 그 인도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은 그 뭐 우리 작가님도 알겠지만 인도학 불교학 연구란 걸 얘기 들어보셨죠? 인도학 불교학. 그래서 이제 이 인도학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고, 물론 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뭐 영국이 인도를 뭐 지배하는데 좀 원활하기 위해서 이런 뭐 연구도 했다고 그러지만, 또 순수한 학문적 말하자면 연구를 위해서 이제 인도학이 성립이 됐고, 그 당시에 그 영국령 인도의 수도가 그때는 여기 옛날에는 캘카타로 캘카타. 그때 여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영국령이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총독을 또 파견을 해야 되고, 이제 영국 본토에서 말하자면은 모든 뭐 행정, 사법, 입법을 갖다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무원을 이제 파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윌리엄 존스 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견이 돼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그 판사로서 이제 거기를 파견이 됩니다. 판사. 판사인데 이 사람 자신이 굉장히 그 학구적인 사람이에요. 학구적인.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1746년에서 1794년. 그러니까 한 50세에 이제 그 요절하게 되는데, 이 사람 아버지가, 이 사람 이름은 이제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버지가 그 우리 그 수학의 파이 있죠, 파이. 예? 원주일 말이야. 파이를 갖다가 발견한 사람이거든, 윌리엄 어, 존스의 아버지가. 그리고 대단하네. 아버지가 이제 영국에서 유명한 수학자인데, 음, 뉴턴하고도 이제 친구고, 뉴턴. 응?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있죠, 아이작 뉴턴. 그런 명문가 집안 출신인데, 이제 이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이 판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인도로 이제 파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완전히 언어 천재, 언어 천재. 10대 때부터 뭐 영어는 자기 나라 말이니까 물론이지만, 그 다음에 영어, 뭐 웨일즈어, 그리스어, 라틴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히브리어를 벌써 구사를 했고, 또 한자도 어느 정도 뭐 쓸 정도로 말이지. 그렇게 언어 천재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캘카타로 와가지고 판사를 하면서 이제 언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산스크리트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산스크리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산스크리트가 그 뭐 그리스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라틴어하고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이제 하게 된 것이, 아, 이거는 원래 뿌리가 하나구나, 같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 가지고, 이제 아시아 학회를 이제 창립을 합니다. 아시아 학회. 아시아틱 소사이티라고, 뭐 우리 작가님도 뭐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아시아틱 소사이티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자기가 연구한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윌리엄 존스 경을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뭐 아시아랄지 인도에 대해서 뭐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뭐 연구를 뭐 하기는 했지만은, 일부 이제 선교사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인도나 뭐 중국에 와서
뭐 연구를 했지만은 이 윌리엄 존스가 언어학적으로 또 비교 언어학적으로 뭐 비교 문학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것은 이 사람이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것이 이제 정립이 되게 됐고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 인도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불교라는 종교가 뭐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스리랑카, 그때는 실론이지, 실론. 이 빨리어라는 것이 실론에 그 살아 있었거든. 실론, 인도는 불교가 사라지고 없었지만은 실론은 불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불교가.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경전어라고 그러면은 경전어라고 그러면은 저 불교 경전어라는 거는 기독교 경전어는 이제 유태교 경전어는 히브리어가 되겠고 기독교 성경 경전어는 이제 저기 헬라어지 않습니까?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는 4대 경전어가 있죠. 4대 경전어. 뭐 우리 뭐 작가님도 잘 아시지만은 또 우리 작가님도 미얀마 같은 데 가서 직접 명상도 해보고 했지만은 이제 빨리어가 남방 불교 초기 불교의 경전어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남방 경전이 빨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캐노니컬 랭귀지라고 그래가지고 경전어가 되고 그다음에 대승불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산스크리트인데 전부 이게 이제 한문으로 옮겼죠. 한문이 한역을 했지 않습니까? 인도의 산스크리트 경전을 그러니까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그다음에 이제 한문 불교 한문이지 물론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그걸 이제 혼성 산스크리트라고 그러죠.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라고 그러는데 부디 산스크리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런 경전들이 이제 한역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불교 한문 우리 대장경이 전부 한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티베트어가 이제 경전 4대 경전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불교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이 4대 경전어에 또 어느 정도 능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조 언어로서 뭐 일본이 이제 불교학이 상당하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영어 그다음에 이제 뭐 만주 대장경이라든지 뭐 몽골 대장경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4대 경전어라고 그러면은 빨리어, 산스크리트, 그다음에 이제 불교 한문, 그다음에 이제 티베트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어, 산스크리트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빨리어는 100% 불교거든요, 불교. 불교만이 빨리어가 이제 살아있고 또 모든 남방 경전이 초기 불교 경전이 이제 빨리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자연히 불교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일부 뭐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이제 보니까 또 중국 한역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그다음에 티베트어라든지 그래서 자연히 이제 불교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먼저 이제 불교 연구가 시작이 이제 된 겁니다, 시작이.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인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브리티시 인디아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인도 학으로서의 불교를 이제 또 우리가 사전 지식을 또 이제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가 이제 독립을 한 거 아닙니까? 독립하기 전에 벌써 그 영국령 인도 시대에 이제 뭐 인도 종교가 이제 불교뿐만이 아니고 신도교, 자이나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이 불교는 상당히 이제 연구가 됐죠. 벌써 인도가 독립할 즈음에 이르면은 그리고 동시에 이제 현대 인도 불교라는 것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현대 인도 불교가.
그 전에는 불교가 없었어요. 없었고 성지 복원 운동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성지 가보셨죠, 인도 작가님? 예, 사대성, 그것도 그것도 이제 스리랑카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란 분이 그 브리티시 인디아 시대에 이제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제 아 이거 뭐 불교는 없어졌지만은 그 유적이 남아 있었단 말이야. 뭐 보드가야랄지 뭐 녹야원 사라나트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고 그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가 이제 운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신제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제학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신제학. 유명한 그 크리슈나무르티와 관련되죠. 그 이제 그런 이제 신제학하고 모두 다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성지 복원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또 인도가 이제 독립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그 실질적인 인도 불교의 그 승가가 말하자면 그 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불교 개종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곁들여서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부처님에 관한 빨리어 기록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너무 신화적이어서, 부처님은 신화적 존재이지 역사적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입장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아소카 석주가 발견되고 그 석주에 석가모니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게 나오면서 아, 그렇지 않구나 하고서 이제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부처님을 인정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철저하게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그 인도에서의 그 기독교 베이스였던 영국인들이 인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합리적인 입장의 접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저번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유럽의 열강들이 이제 아시아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상선이 온 거 아닙니까? 상선, 무역선이 이제 온 거죠. 그리고 항상 그 무역선이 이제 오고 나면은 이제 선교사들이 따라옵니다. 선교사들, 종교가 같이 오는 거죠. 단순히 이제 그때는 뭐 기독교를 갖다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벌써 이제 동인도 회사가 이제 인도를 이제 석권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영국에서도 이제 선교사가 오고 프랑스에서도 오고 뭐 포르투갈에서도 오고 스페인에서도 오고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일단 먼저 하는 거죠. 하고 또 인도에다가 이제 본부를 두고 또 중국도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 뭐다 우리 또 그 뭐 일본이랄지 이제 천주교 이런 것이 다 그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는 연결이 되고 이거 뭐 또 다른 이제 분야인데 어쨌든 인도에 왔던 그 선교사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 불교라는 종교가 이제 눈에 안 들어오죠. 그때는 뭐 없으니까 주로 이제 힌두교라든지 뭐 이런 그 종교만을 이제 접하게 됐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선교사라도 또 학구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학구적인 음, 선교만 하는 게 아니고 인도의 어떤 문화랄지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제 발휘하게 되는데 브리티시 인디아가 되면서 그 윌리엄 존스라는 이런 분들은 이제 종교적인 선입관이 없지요. 말하자면 순수한 그 학문적 입장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벌써 이제 뭐 서양의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어떤 그 주관적인 그런 것을 이제 빼고 그야말로 분석적이고 실증주의적인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도 물론 이제 불교 뭐 힌두교랄지 불교나 자이나교 뭐 아지비카 이런 종교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주로 이제 언어 연구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도 이제 그 불교
인도 불교, 뭐 중국 불교 이런 것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초기에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그 인도 불교사랄지 이것도 보면은 그 지금 그 벨지움이죠. 벨기에 그 루뱅 대학의 이제 그 신부가 그 인도 불교사를 이제 그 라모스라고, 그분은 신부지요. 그분이 인도 불교사를 이제 저수를 이제 할 정도였고, 그다음에 우리 뭐 작가님도 잘 알지만 빨리 이제 우리 저 작가님도 관심 있지만 스리랑카에서는 그 리즈 데이비드라는 분이 일종의 이제 그 공무원인데, 이분이 그 빨리어를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 경전 이제 학회란 게 협회란 게 이제 영국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경전을 전부 로마나이즈하고 또 그걸 영어로 전부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원래 이제 빨리라는 거는 글자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거는 구어거든, 구어. 말만 있지 그 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산스크리트는 물론 이제 문자가 있지만. 그 그러니까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근데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의 그 뭐 친척 관계, 인척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빨리어는 이제 부처님이 직접 빨리어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부처님은 다른 말로 했는데 기록이 빨리어로 남은 건지, 세 번째는 그 언어만 있고 문자가 없는 빨리어가 스리랑카로 전승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미얀마, 타일랜드, 라오스 이쪽으로 퍼져나가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기 다 인도 유럽어족입니다. 인도 유럽어족.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문어고, 문어. 글자가 있는 문어가 되겠고, 빨리어는 이제 인도 중부 지역의 방언이죠, 말하자면. 방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문어로서 글자가 있는 문어라면, 고급 언어라고 하면은 이제 빨리어는 약간의 그 지방, 그 이제 방언인데, 이제 부처님은 물론 그 아시다시피 뭐 베다를 다 공부한 분이거든요. 카필라 와수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저기 그 선생을 이제 개인 선생을 탁실라 대학에서 저쪽에 간다라, 지금 파키스탄입니다만은 옛날에 탁실라 대학이라고 이제 유명한 고대 그 대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모든 그 왕후 장상의 자제들이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말이죠. 탁실라라는 데 가서. 그러니까 거기 출신인 그 브라만 그 독선생을 모셔다가 이제 카필라 와스토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때 뭐 다른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뭐 대신들의 아들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뭐 그 있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미 시달타 고타마 시달타 태자는 다 공부를 했어요. 배달 다 공부한 겁니다. 다. 그때 이제 산스크리트로 물론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고행하고 성도한 다음에는 이 법문할 때는 빨리어로 한 겁니다. 빨리어. 방언으로, 지역 방언으로. 모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구전으로 이제 전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구전. 그러니까 사모니 부처님은 이제 어떤 그 문서로서 뭘 그 자기 법문을 남긴 게 아니고 그냥 말로써 계속 한 거예요. 말로써.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안한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사서실장인데, 안한존자는 처음부터 사가모니하고 같이 그 입산 출가를 한 게 아니거든. 한 20년 후에, 성도한 다음에 한 20년 후에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은 제자 겸 이제 사서실장으로 이제 와가지고 부처님을 항상 이제 따라다녔지. 그러니까 그 전에 한 25년은 부처님 말씀이 이제 그 뭐 기록에 말하자면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말하자면. 물론 이제 뭐 교진녀랄지 뭐 또 가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참여를 했지만, 그러니까
주로 빨리 대장경의 기록이라는 거는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후반 20년이 이 지금 기록이거든. 그러니까 사가모니 이제 부처님이 그 이렇게 이제 빨려로 이제 모든 그 12가지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구전으로. 그러니까 열반하고 칠획굴에서 뭐 제1차 결집을 했다는 거는 이제 구전으로 누가 이제 여시하면 여시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고 이제 뭐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원로들이 맞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구전으로 이제 확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집이 된 건데 율과 경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 부처님 말씀이 이제 구전으로 구송으로 말하자면 쭉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고 그러니까 열반 후에 이제 2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아소카 대왕이 이제 제3차 정정 결집을 하고 그 불교 전도사들을 갖다가 여러 지역으로 이제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들인 마인다 비구를 갖다가 실론에 이제 파견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마인다가 이제 단장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은 경전이랄지 뭐 유리랄지 주로 경유리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전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암송하는 구송하는 그런 이제 비구들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파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고 구송으로 구전으로 입으로 이렇게 그 경전을 갖다가 이제 전달을 하고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스리랑카에서 이제 그 기근을 만나가지고 비구들이 이제 자칫하면 뭐 절멸하다시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싱할라 문자로 말은 빨리 하지만은 싱할라 문자로 이제 기록을 하게 돼서 그 빨리어 경전이 이제 비로소 이제 그 폐역경에 이제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붓다 그러면은 붓다라고 하면 이제 깨닫는 자 아닙니까? 붓다. 그것을 글자가 없어요. 원래 글자가 말만 있지. 그거를 스리랑카에서는 자기들 그 스리랑카는 자기들 문자가 있었으니까 싱할라 문자로 이제 거기다 표기를 한 거지 말이야. 그러니까 저 발음은 똑같지. 음. 말은 똑같지만 글자는 다르지 말이야. 부부 학자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빨리어의 중요성, 그때까지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는 당연히 인도 문화에서 뭐 중심을 차지하는 중요한 언어지만은 빨리어도 중요하다. 이거 이제 각성을 하고서 연구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빨리어인데 이제 스리랑카를 거쳐서 타일랜드, 미얀마 쪽으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자기 문자로 기록을 하니까 약간의 편차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원하는 스리랑카니까.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발음을 기초 삼아 가지고 표기법을 만들고 그 표기법에서 로마자로는 정확하지 않다 싶으면은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위에다가 선을 하나 그린다든가 점을 하나 찍는다든가 해서 특이한 표시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리즈 데이비스의 그런 그 빨리어 협회 또는 빨리어 연구 또 그런 것이 오늘날 불교의 세계화에 거의 뭐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거기 또 스리랑카 불교, 미얀마 불교만 또 얘기하려기도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우선 이제 지금의 미얀마 불교라는 거는 스리랑카 중세시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불교 역사가 뭐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한 800년 되거든요. 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스리랑카 불교는 230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중세 시대에 이제 불교를 절이 전해졌거든요. 미얀마에다가. 그리고 그 후에 스리랑카는 또 거의 뭐 성가가 이제 없어지다시피 하다가 다시 태국에서 또 계맥을 이어왔고 불교를 다시 또 재수입을 한 겁니다. 다시 또 미얀마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미얀마가 오히려 스리랑카의 고대 불교를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일단 이제 이걸 뭐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예,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브리티시 인디아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이제 인도학으로서 불교 예,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뭐 10시간이라도 안 되지만은 큰 예, 개요, 예. 큰 개요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또 번째 시간으로 불교 개종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